자, 그 다음 모의고사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은 이제 유리함수하고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29번 행렬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식 이거를 추론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해서 해야 될 거는 A와 B겠죠, 그쵸? A와 B에 대한 부분. 그래서 A와 B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표시를 해줍시다. A는 정수예요. 0이 아닌 정수라고 돼 있고, B는 유리수. 이렇게 수에 대한 조건들은 꼭 꼼꼼하게 표시를 하고 갑시다. 분명히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B와 A에 대한 범위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갑시다. 자, fx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fx에 대한 식이 각각 두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총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 그리고 하나는 그냥 2차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a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저 2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려면 a에 대한 부호가 중요하고, 유리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a와 b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도 a와 b에 대한 부호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도대체 누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a분의 4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왜 a분의 4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a분의 4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분자가 뭐가 되지? 0이 된다, 그치? 분자가 0이 되면서 여기 있는 식 전체가 0이 돼. 즉 y 값이 0이 되는, 즉 x 절편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b라는 것은 여기를 보니까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바깥쪽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그 사이값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이 a1, b1, a2, b2일 때 좌표가 두 개, 이 값이 두 개가 나오고 이걸 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얘네를 뭐해라? 곱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함수는 fx는 1대1 함수이다. 자, 1대1 함수가 나왔다, 그치? 자, 유리함수에 대한 뭐가 나와 있지? 절대값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x축 아래로 내려가는 애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1대1 함수가 아닌 형태들이 많이 나오지. 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절대값을 취해서 x축보다 아래인 애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그리라는 소리고, 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필요하고, 자, y는 자, 유리함수가 나왔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뭐랑 제일 관련 있어? 점근선이죠. 점근선의 방정식과 가장 큰 관련이 있어요. 왜? 그 구간에선 절대 해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범위를 그대로 가져왔네. 얘네들 사이에서 함수 f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p 곱하기 m은 마이너스 64이다.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2차 함수다, 그치? 즉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뽑아내라 라는 소리예요. 보면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부등호가 같다라고 돼 있다, 그치? 그럼 얘네 구간이 나눠지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유리함수는 값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 여기 있는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2차 함수를 그려내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린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값을 뽑아내는 게 바로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A와 B에 대해서 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 부호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 부호로 나누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뭐 A가 먼저겠죠. 일단 X제곱의 개수이기도 하고 A가 0보다 클 때 라고 합시다. A는 어차피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B는 뭐가 되냐면 A가 0보다 크게 되면 양변에 얘가 양수, 얘도 양수니까 B도 당연히 양수 0보다 크게 되겠네요. 자, B도 0보다 크게 되고 양변에 A를 곱해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A, B는 4보다 크다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A와 B와 A, B의 부등호까지 나타내고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는 이 유리함수를 먼저 접근을 할 건데,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보니까 X는 B, 그리고 Y는 A분의 4, Y는 A, Y는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립시다. 자, 둘 다 뭐라고 돼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다, 그치? 이 양수를 기준으로 얘네 점근선을 하나 B, A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는 분자의 부호가 중요하다, 그치? 분자의 부호인데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좀 바꿔줍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얘는 x-b분의 ab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a, 진짜 바꾸고 할 거거든요. 자, 얘네를 보면 AB가 필요하지. 여기 아까 AB가 4보다 크다 그랬어요. AB는 마이너스 4가 분자인데 제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 B에 대한 범위는 됐어, 그치? B보다 큰 부분에 대한 노란색은 만족해. 자, 그럼 A분의 4, A분의 4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X 절편이라고 했다, 그치? 그럼 여기가 X 절편이 될 것이고, 그래서 X 절편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다 지워주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전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을 지우고 대칭시켜야 되는데 아래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절대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자, 그래서 저기는 유리함수를 A와 B에 대한 부호만으로 이렇게 개형을 그려낼 수 있고, 이 개형을 그린 다음에 이제 그 안에 2차 함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지. 자, 1대1 함수라고 했다, 그렇지?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2차 함수는 여기 점근 여기다 하나 하자. A분의 4. 자, 그 2차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네가 여기를 기준으로 전부 다 뭐해? 위로 올라간 1대1이 되지. 어디서만 안 돼? 점근선인 얘한테서만 안 돼. 맞니? 그럼 얘한테서만 안 되기 때문에,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값을 P라고 한다 그랬으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P는 A 이렇게 여기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이차 함수라는 건 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1대1이라고 했으니 얘가 생긴 게 축이라는 게 이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1대1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축은, 저 이차 함수의 축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럼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차 함수라는 것은 축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혹은 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두 개로 또 나눠서 봐야겠지. 얘네 둘로 나눠서 본 다음에 그 최소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64가 될 때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축이 지금 A분의
2b네요. a분의 2b. 자, a분의 2b가 a분의 4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 자, 첫 번째는 이차함수의 축 a분의 2b가 a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근데 얘네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치?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a를 나눠도 상관이 없고요. 양변에 2를 나눠서 정리를 하면 얘는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1번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 x값에 무엇을 집어넣어라? a분의 4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a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뭐다? 바로 최소값이 된다. 자, 그럼 a분의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디 봅시다. a 곱하기 a분의 4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4b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m이 되겠지. 최소값인. 거기다 뭐를 곱한다? p를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된다. p는 뭐였어 아까? p는 a 점근선의 방정식값.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64가 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 정리를 하면 보면 a 제곱 나오고요. a에서 a, 분모에 a 하나, 분모에 a 하나. 근데 밖에 a가 곱해져 있어서 분배하게 되면 결국 a는 전부 다 사라진다. a는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16. 여기서 남는 건 마이너스 4b. 16b. 마이너스 16b.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64고요. 자, 양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0에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b는 5가 되겠네요. 자, b가 5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면 바로 위에 한 칸, 두 칸, 세 칸 위에 뭐 b는 어떻다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축은 아까 a분의 2b가 그대로고, a분의 2b가 어떨 때예요? a분의 2b가 여기는 b를 넘어간 곳, 즉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b는 양수고 양변에 나눠도 상관없으니 나누고요. 나누게 되면 양변에 a를 곱하면 a는 결국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여기 이제 축에다 또 여기는 2차 방정식에다 넣는 값은 또 누구예요? 아까 a분의 4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제 b를 집어넣어야겠지. 자, b를 집어넣게 되면 걔는 a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게 최소값. 여기다 뭐하고 a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64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자, 정리를 합시다. 그럼 얘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b의 제곱이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을 b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조금 좁으니까 이쪽으로 넘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는 문자가 b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풀었지만 a와 b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제 쓸 때가 된 거야. 누구를? 얘를. 자, 정수 a라고 했다, 그치?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특정값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첫 번째 조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구한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정리를 하게 되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 첫 번째 a가 뭐일 때? 1일 때, 그리고 a가 뭐일 때? 2일 때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에다 1을 집어넣어.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3b제곱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b제곱이 마이너스 64.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b제곱은 3분의 64가 되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b는 풀마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랬냐면 b는 뭐다? 유리수다. 무리수가 됐으니까 얘도 안 된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네요. 그쵸? 그럼 A가 2일 때, 자, 여기도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b제곱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b제곱이 마이너스 64.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b제곱은 16이 될 거고요. b는 풀마 4인데 아직은 우리는 첫 번째 조건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b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은 A가 2일 때 B가 4가 나오는 것 하나. 즉 여기는 A1과 B1은 2,4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A가 0보다 클 때로 시작해서 문제를 풀이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하는 방법도 이거랑 똑같아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각각 부호, B, A, B 부호 설정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P는 어차피 점근선이 될 테니까 P 점근선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축에 대한 방향 두 개 잡은 다음에 여기에 각각 값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하다 보면 또 이렇게 A에 대한 정수 부분을 쓸 수 있고 그 부분을 쓰게 되면 다음 게 또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 학생들이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모의고사 30번에 대한 문제의 총평과 첫 번째 조건에 따른 풀이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